이 벽을 좀 꾸며 볼 건데요, 좀 모양을 좀 내보려고 해요.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. 영상은 총 5편으로 나눠질 예정인데요. 첫 번째 시간에는 MDF로 베이스 작업을 해주고, 두 번째는 1차 쫄대 작업을 할 거예요. 저걸 잘 맞춰야 몰딩이 잘 맞거든요. 세 번째는 몰딩을 일괄 재단하는 요령, 네 번째는 몰딩을 시공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2차 마감 쫄대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웨인스코팅 작업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베이스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기존에 이제 창고로 쓰던 곳인데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돼 있어요. 스페이스 월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듯하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MDF만 덧대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퍼티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거예요. 귀찮기도 하고 나중에 퍼티하고 막 크랙 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그 MDF의 이음매를 몰딩이나 이런 것들로 다 가려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. 일단은 도면을 어느 정도 뽑아 봤어요. 이 도면에 맞춰서 베이스 작업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. 도면 치수가 높이가 2350이거든요. 근데 지금 5mm를 더 짧게 재단을 하려고요. 왜냐하면 이 위에 라인은 어차피 위쪽으로 쫄대를 돌리면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판단입니다. 그래서 한 5mm만 짧게 자를게요. 종류는 두 가지 사이즈로 재단이 됐고요. 양쪽 끝으로 들어갈 2개와 가운데 들어갈 3개를 재단을 했는데, 도면에 제가 센터와 센터, 그러니까 중간에 쫄대가 들어갈 그 위치를 이음매가 딱 가릴 수 있게 계산을 해서 재단을 한 거고요. 높이는 말씀드렸다시피 5mm 정도로 짧게 했어요. 왜냐하면 바닥에 앉혀서 시공을 할 건데, 일단은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바닥 상태에 따라서 좀 끼우뚱 할 수가 있잖아요. 그 상태에서 윗라인까지 정확히 맞추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5mm 정도 짧게 재단을 했고, 위에 라인은 나중에 쫄대를 돌릴 때 맞추려고 5mm 정도 짧게를 한 거예요. 사실 베이스 작업은 그 이음매 그 센터 자리, 그 자리만 잘 계산을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는 작업입니다. 재단을 했고 이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. 첫 장이 가장 중요하겠죠. 첫 장을 먼저 박아 볼게요. 본드를 좀 넉넉하게 칠해 줄 거예요. 왜냐하면 핀을 이렇게 많이 박게 되면 또 그 핀 자국이 퍼티나 이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본드 힘으로 굳을 수 있게 본드를 좀 넉넉하게 칠을 해주고요. 첫 장, 지금 수직을 좀 맞추려고요. 아랫부분은 레이저를 잘 맞췄어요. 근데 윗부분은 한 2mm 정도 지금 안 맞았거든요. 조금 조절을 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자, 잘 맞았다. 타카핀은 최대한 이렇게 끝쪽으로 박아주고 있는데요. 중간에 쫄대가 40mm가 덮일 거기 때문에 타카핀도 웬만하면 그 쫄대가 가려줄 수 있게 최대한 끝쪽으로 좀 박고 있어요. 이렇게 안쪽으로 박게 되면 이걸 또 퍼티로 다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거든요. 이렇게 연결되는 벽체인데요. 이 벽이 어느 정도 그 벽체 작업이 이제 돼 있어서 반듯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듯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다음 장이 이렇게 딱 붙었을 때
정확히 직각이 맞아야지만 보기도 좋고 제대로 작업이 되니까 여기를 지금 받기 전에 일단 한번 수평대로 반듯함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. 어이, 안 들어가냐? 이 끝부분을 이렇게 수평대나 잣대 같은 걸로 한번 이제 대보는 건데 어떤 느낌을 보는 거냐면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 뒷벽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약간 이 수평대 끝에서 좀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. 반면에 밀착이 잘 된 곳은 좀 이렇게 딱딱딱 약간 이런 느낌이 나고 그 느낌을 좀 가늠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대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 지점은 좀 밀착이 잘 된 지점 같다, 혹은 이 지점은 조금 뜬 부분 같다,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좀 밀착이 잘 되는 부분, 그 부분에다가 타카로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. 저는 지금 때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밀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밀착이 잘 된 부분은 쫙 이렇게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타카를 쏘게 되면 그대로 고정이 되겠지만, 만약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, 그 부분을 타카를 쏘게 되면 MDF도 들어간 대로 이제 딸려 들어가겠죠. 타카 충격이나 그 반동에 의해서.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 코너 부분을 조금 반듯하게 잡아주는 거거든요. 좀 뜬 부분은 이제 본드를 좀 두툼하게 칠했기 때문에 뜬 상태로 본드가 이제 굳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되겠죠. 같은 원리로 만약에 벽이 많이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그 점도가 있고 좀 두툼해도 잘 밀착이 되는 실리콘이나 아니면 우레탄 폼 같은 거를 이제 끝부분에다가 싹 넣어주고 수평대나 잣대 같은 걸로 이제 대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만 타카로 고정을 해주고 뜬 부분은 이제 뜬 상태 그대로 두는 거죠. 뜬 상태로 그대로 두면 괜찮겠냐고요? 그래서 그게 실리콘이나 우레탄 폼이나 본드 같은 게 딱 이제 굳으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, 본드가 굳으면 이게 돌처럼 딱딱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 뜬 상태에서 그대로 예를 들어 본드나 실리콘이 굳었다 하면 내가 아무리 밀려고 해도 밀 수가 없어요. 안 들어가요. 굳어가지고. 근데 반대로 이게 수축 팽창이나 변형을 하면서 이렇게 접착이 약하니까 이렇게 뜰 수는 있거든요. 공간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착을 하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변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뜰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뜨는 거는 이 다음 장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딱 붙는다고 했을 때 이 면이 이제 뜨는 거는 잡아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그 접착제가 굳으면서 들어가는 걸 잡아주게 되는 거고, 이런 원리로 해서 이 코너 부분을 좀 직각을 좀 잘 맞출 수가 있어요. 직각이라기보단 그 반듯하게 연결되는 걸 맞출 수가 있는 거죠. 이해되셨나요? 네. 이걸로 그냥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? 네, 뭐 수평대 같은 게 없으시면 이렇게 MDF 이걸로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밀착을 해보면 라인이 반듯하잖아요. 이 상태에서 네. 이 끝부분을 제가 지금 실타카로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. 타카 중에서 아무래도 반동이 가장 적은 타카다 보니까 이게 박으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나무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생기는데, 실타카는 그걸 어느 정도 좀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. 반동이 적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 그대로 박을 때 좀 유리한 타카거든요. 어차피 고정은 본드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본드를 많이 바른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하니까 코너 부분이 라인이 반듯하게 잘 맞았죠. 네, 잘 맞았어요. 자. 이음의 부분이나 위아래 양쪽 끝에는 몰딩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F30 타카를 마음껏 박았어요. 근데 중간 정도에도 좀 박아줘야 되는데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. 제가 타카핀 박은 자리를 한번 화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.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두 군데 F30 핀을 박았는데요. 중간 정도 부분이에요.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? 못 찾겠죠. 네, 못 찾아요. 제가 지금 박은 곳이 여기랑 여기거든요. 네, 표시하기 전에는 모르시겠죠.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보이시죠? 여기도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보이죠? 여러분,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MDF 색상 자체가 이 타카핀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색상이에요. 이렇게 막 타카핀 막 이렇게 박아놨는데 페인트 하시는 분은
안 보인단 말이죠.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는. 근데 페인트를 다 칠하고 나서 이런 작은 구멍들이 눈에 확 띄게 되면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타카핀을 이 박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본드 이렇게 짜서 쓴 다음에 끝에 이렇게 남잖아요. 이거 좀 아깝거든요. 그냥 버리기. 카메라가 버리기 좀 아까울 때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좀 긁어서 짜내서 쓰는 방법이거든요. 이런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 끝부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럼 한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죠. 이런 식으로. 그쪽으로 모여서 조금 더 짜서 쓸 수 있겠죠. 이렇게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껴야 잘 살죠. 아껴야 잘 살아. 아껴야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? 으쌰!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이스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여러분 저 윗부분 보시면 연결되는 부분에 높낮이 단차가 좀 안 맞았죠. 바닥도 이렇게 어떤 곳은 뜨고 어떤 곳은 안 뜨고. 이 베이스 작업할 때는 이 수평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수직만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좀 이제 울퉁불퉁하면서 안 맞게 되는 건데, 어차피 위에 또 이렇게 몰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평을 정확히 맞춰줄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 정해진 높이가 있는데 이 베이스 MDF를 거기에 맞춰서 딱 재단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은 정해진 높이보다 MDF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높이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싸리 MDF를 조금 짧게 재단을 한 거예요. 조금 들쑥날쑥 하더라도 정해진 높이보다 이제 오버되지 않게 5mm든 10mm든 그렇게 해서 짧게 재단을 해서 쭉 맞춰주면은 나중에 몰딩으로 수평을 딱 맞춰서 작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. 쉽게 말하면 이제 짧은 게 긴 거보다 훨씬 더 낫다 이 얘기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타카피는 연결되는 이 이음매 부분에 좀 몰아서 싸줬어요. 어차피 몰딩이 쭉 들어가면 타카핀을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서 작업을 했고, 중간 정도에는 이제 실타카핀으로 군데군데 듬성듬성 고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F30이나 4돌돌로 고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 하면 타카핀이 좀 쉽게 보일 수 있게 좀 몰아서 싸준다든지 특정하게 라인을 거준 다음에 그 부분만 싸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퍼티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.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접 이제 퍼티를 한번 해보시면 박 반장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. 지금은 이제 타카핀 자국이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지만 페인트를 다 해놓게 되면 정말 그 타카핀 하나가 눈에 확 띄거든요. 그래서 퍼티 작업이나 페인트 마감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타카핀 싸주는 것도 좀 이렇게 요령껏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. 전체적인 마감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5등분을 해서 MDF로 베이스 작업을 해놨어요. 다음 시간에는 쫄대 작업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좀 잘 맞춰야 되거든요. 이 나중에 몰딩을 딱딱딱딱 사이즈에 맞춰서 일정하게 재단을 해서 그게 다 일정하게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쫄대를 박을 때 그 간격이 정말 잘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잘 맞출 수 있는 요령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